안녕하십니까. 대한현대 공동대표 장경상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세 범위와 절세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가 안 내도 되는 경우에 또 안 내도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내더라도 감면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거래가 있습니다. 뭐 몇 가지 경우인데 그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파산 신고에 의해서 처분하는 양도소득, 소위 말하면 이제 어쨌든 그 파산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제 그래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농지를 교환, 그다음에 이제 분합, 그러니까 분리하거나 합쳐서 발생하는 소득. 뭐 그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돼 있고, 물론 1세대 1주택이 아닌 2주택인 경우에도요. 그 때에 따라서는 상속이나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서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을 한 개 보유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의 조합원 입주권, 그런 양도소득은 일단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비과세하는 그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그 구체적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어떤 경우냐 하는 경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근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물론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춰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지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비과세, 이것이 아닌 경우는 비과세 아니라는, 그렇게 또 판단하시면 되죠. 그거는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1세대 2주택인데도 1세대 1주택과 같이 비과세하는 특례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첫 번째,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뭐 거의 많은 경우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좀 내용이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한번 곱씹어 보시면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된다. 근데 다만 아까 그 조정 대상 지역을 말씀드렸듯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요거는 뭐 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아마 그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양도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해제된 경우에도 이 경우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된다 하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특별한 경우인데 상속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받은 이제 주택인 경우가 또 내가 뭐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상속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주택 일로 해서 이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상속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이 이주택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일반 주택이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그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 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동거 봉양이라는 이제 그런 또 그 케이스인데요. 만 60세 이상 그 직계 존속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그 배우자의 직계 본속도 포함이 되고 그 직계 존속 두 분이 다 6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한 분만이라도 60세 이상이면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하고 같이 이제 뭐 봉양이라는 표현은 좀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같이 이제 거주를 해서 이주택이 된 경우에 그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근데 보유한 그 조건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게 조정 대상 지역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 시에는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다 하는 게 조건을 갖춰야 되는 조건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인 경우는 비과세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동거 봉양하는 그런 조건으로 합가를 하고 2주택이 됐는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은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주택으로 적용해 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요새 뭐 저출산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령 기간이 상당히 늦어지는 게 요새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인 일반적인 현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하는 세대일 때만 해도 20대 후반이 결혼 적령기로 이렇게 그때는 우리가 그 지내왔는데 요즘은 뭐 30대 뭐 심지어는 40대에도 이렇게 만혼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결혼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각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능력을 갖춰서 뭐 혼자 살더라도 뭐 조그만 아파트 정도는 뭐 보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남녀가 각각 보유한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혼인을 하다 보면 이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하는 게 있고요. 물론 거기 그 조정 대상 지역은 아까 같은 경우와 똑같습니다. 또 이제 취약이라든가 근무상 형편, 질병, 뭐 요양 그런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이주택이 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것도 그 다른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 안 되더라도 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이게 이렇게 좀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우리가 이제 그 지방 고향 시골 고향에 뭐 노후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귀향을 하기 위한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2주택이 된 경우는 1년 이상 보유한 그 종전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주거용 갖고 있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나 임대용으로만 내가 이 주택을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또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을 한 경우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 거주용 주택 양도시에 그 장기주택인 경우를 제외한 거주주택 양도시에 비과세 적용을 한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상기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임대보증금 내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뭐 5% 이상 초과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뭐 이런 그 단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그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어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받을 때는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에 양도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절세에 어떤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비과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도를 하고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런 세액 감면이 있는지 그거는 물론 이제 주택 이외의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귀농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뭐 주말 농장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유기농을 내가 이제 직접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또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농지 특히 이제 요런 농지 중에서도 8년 이상 작용한 농지인 경우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뭐냐면은 그 농지 소재지가 내가 사는 거주지로부터 직선 거리 30km 이내에 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농업에 종사하는 농작업의 2분의 이상을 내가 직접 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만 요 8년 이상 자격농지 세액 감면을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이제 뭐 좀 이제 농지 규모에 따라서 농업소득세가 과세 대상 토지냐 아니냐. 뭐 만약에 농업소득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뭐 대장상에 이제 그런 농지로서 이제 확실하다는 입증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8년 이상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경작거리가 30km 이나고 뭐 이런 어떤 조건에 뭐 경작을 자기가 했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 특히 이제 사업소득이나 어떤 그 근로소득이 그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이 8년 작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뭐 이런 점을 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8년 작용 농지에 대해서 무조건 감면을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일 과세 기간 그러니까 1년 안에 1억 그다음에 이제 5 과세 기간 5년 안에는 2억 원 한도로 세액 감면을 한다. 그래서 8년 작용 농지에 대한 감면 세액은 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무슨 그 여러 가지 이제 개발에 의해서 수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수용 받으면서 보상을 받지만은 그 보상 받았다 하더라도 양도세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이거나 어쨌든 토지를 수용당하고 그 농지에서 그, 그 새로 그 농지를 대신해서 대토라 그러죠.
그 면적, 그 종전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취득가액이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는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이제 어찌됐든 감면을 해준다. 그래서 이 감면해 주는 거는 그 8년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경작을 1년,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해두고 혹시 부득이한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2년 이내는 반드시 경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그 8년 이상 자격농지의 그 감면 사항을 그 적용받는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과세 조건에 거주 요건에 적용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 아까 제가 이제 얼핏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이면은 무조건 보유기간 이상이면은 비과세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12억 원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다. 하는 거는 말씀드렸는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인 경우는 2년 이상 거주가 반드시 필요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 거주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인 경우는 그 반드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2년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주택이어야 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내에 양도차익이 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2년 거주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이 경우는 이제 그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찌 됐든 무주택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 취득 당시에 어찌 됐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면은 그 거주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그런 거주 요건을 어,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이제 그 작업. 그다음에 이제 거주 사실을 그러면 뭘로 입증할 거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민등록만 갖고 사실을 입증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갖다 놓는 경우가 왕왕 있어 갖고 그런 거에 대한 다툼이 항상 발생이 됐습니다. 또 국세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입증 자료를 그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주민등록상의 거주 요건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갖고도 거주 사실을 그 파악한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주사 입증 자료를 제시하려면은 우선 아파트인 경우는 입주자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또 관리비 영수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출입 차량 등록증.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면은 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그 명세서 받는 소재지. 뭐 아무튼 그러고 뭐 이제 그다음에 내가 휴대폰의 통신기지국에 어쨌든 이용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근거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 거주 사실의 그 조건에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거주 요건을 입증할 때 주민등록만 제시했는데 국세청에서 인정 안 할 때는 이런 조건의 입증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점을 좀 참고로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은 아닌데 분양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이라든가 어찌됐든 신축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주택 2021년 1월 1일 이후는 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을 갖고 계신 경우는 그 주택수 내가 기존 주택하고 같이 그 보유주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경우를 확인을 해서 그 분양권을 처분하거나 주택을 매매할 때 그 조건을 잘 따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전문가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내가 분양권을 처분할 때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반드시 검토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 이주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뭐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이주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조건만 갖추면은 그런 경우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출국할 때 그 해외 이주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그 뭐 해외 이주 신고서라든가 뭐 이런 거주 여건 4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만 비과세 요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취약 근무 등으로 해갖고 국외에 거주할 부득이한 경우, 뭐 상사 주재원으로 나간다든가, 뭐 이러한 경우 아니면 뭐 제외 공간에 파견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세대 정원인 출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뭐 항상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만 그 참고로 아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그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라고 나는 보고 과세를 신고를 안 했는데 이 과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참고 삼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약의 사유다 해서 출국했는데 국외에서 취업을 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출국일로부터 이제 이주하겠다고 해서 신고를 했고 양도를 했는데 세대원 일부가 다시 입국을 해서 국내에 거주하거나 또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학연수는 취약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출국을 하고 나서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요거는 또 그 비과세 혜택이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상 형편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약으로 인해서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하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이상 그 비과세라든가 감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